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째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3년 넘게 진행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모든 실제 적중 게시글들이 담겨있는 제 개인 통상 기록 링크 하나 거기 댓글창에 남겨드렸으니까 그거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적중해드렸던 실제 적중 기록들이고요. 1점 몇 배당 이런 거 취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익을 기반으로 연승을 만들어냈을 때만 연승으로 치고 있고, 지난달에도 제가 휴방 기간에 기록했던 주력 12연승까지 또 기록해주게 되면서 스포츠 분석 최초입니다.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이라는 꾸준한 연승 기록들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야구 시내만 무려 이제 10연승 이상 기록이 7번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농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말할 것도 없고, 사실 농구는 제가 최고 1황 종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 우리 또 축구 현재 지금 데이터가 미쳤습니다. 어제 주간 같은 경우에도 아챔2 생소한 어떤 리그로 우리가 또 13배 포함 싹쓸이 전 구간 또 싹쓸이를 만들어내기도 해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또 해외 축구는 역시나 금액 올려서 올킬 날 뻔했어요. 올킬 날 뻔했는데 이제 한 골 때문에 이렇게 또 좀 소소하긴 합니다만 5배당짜리 하나 또 적중해주게 됐습니다. 또 금액까지 올려서 가지고 갔죠. 추가적으로 주간은 현재 지금 4연승 그리고 15일 중 12일 적중 돌았습니다. 오늘 5연승 도전이겠고요. 여기 지금 하나 없긴 합니다만 오늘 메이저리그도 또 적중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먹을 수 있는 건 싹 다 먹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복귀하고 나서 그냥 뭐 정말 적중률이 미쳐 있다. 여기 보시면 9월 13일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 뭐 6일 동안 먹은 지금 수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또 적혀 있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하실 분들, 유튜브 여러분들은 댓글창에 오픈 카톡 링크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업TV 여러분들은 이렇게 또 데이터표 주 패키지나 연 패키지 오래 받아보실 분들은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한정으로 진행하는 월드컵 패키지도 또 진행 중이니까요. 한 달에 500개 걸로 참여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는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데이터표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프리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주간 5연승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통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입니다. 야쿠르트와 주니치 경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니치 선발 투수가 야나기 유야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3승 3패, 방어율 2.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야쿠르트 선발 투수가 오늘 요시무라입니다. 이번 시즌 6승 6패, 방어율 3.18점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양쪽 다 이제 야나기 유야도 아무래도 나고야돔이랑 상성이 잘 맞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 좋은 투수죠. 원정 경기 방어율 4점대에 비해서 홈 경기 방어율은 1점대로 상당히 또 좋아지는 편이겠고요. 야나기 유야의 문제점은 다들 아시다시피 제구입니다. 제구. 그러니까 이 선수는 1년 2년도 아니고 그냥 역대 통산 본인 커리어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치명적인 단점이 제구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정 경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제구력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원정이 좀 약한 편이긴 한데, 반대로 이 나고야돔에서만큼은 그래도 꾸준하게 좋은 성과를 내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또 직전 경기 히로시마를 상대로도 4이닝간 6실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야나기 유야의 더 치명적인 단점, 제구보다 더 치명적인 단점이 야쿠르트를 상대로 정말 약합니다. 역대 통상 가장 약한 팀이 야쿠르트였고요. 지난 시즌에도 야쿠르트를 상대로 무려 방어율이 10점대였습니다. 이게 한두 경기 한 것도 아니고 3경기 진행을 하면서 방어율이 10점대에 육박했다는 것은 분명히 좋지 못한 수치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일본 야구에서 사실 뭐 2, 3점대도 아니고 뭐 3, 4점대도 아니고 뭐 10점대의 상대 방어율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 원정 경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야쿠 선발 투수 요시무라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가 좋습니다. 이 선수도 홈 경기가 메이지 진구구장이다 보니까 이제 원정 경기에서 조금 더 합이 좀 잘 맞는 모습이겠고요. 이 선수의 문제점은 뜬공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메이지 진구구장과 좀 합은 안 맞는 모습인데 이게 나고야돔에서는 나름 합이 괜찮습니다. 뜬공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구장이 넓은 이런 나고야돔과 좀 상성이 잘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문제점은 이제 피홈런 리스크긴 한데 그게 뭐 나고야돔에서는 크게 작용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추가적으로 뭐 주니치 상대로도 이번 시즌 방어율 2점대 또 2승 0패로 상당히 또 좋았던 모습. 직전 경기도 주니치전에서 7이닝간 2실점 또 나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야쿠르트가 역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프랜슨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겠고 역배까지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이게 또 나고야돔에서 또 기준점이 4.5가 또 떨어졌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바를 보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근데 뭔가 모르게 좀 쎄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다만 뭐 직전 경기 아즈마가즈키가 선발 등판했을 때만큼의 뭐 4.5점이 뭐 그렇게 타이트한 느낌은 그때 1대0 나왔잖아요. 타이트한 느낌은 아니고 주니치가 역대 이번 시즌 이제 4.5를 나고야돔에서 받았을 때 정말 뭐 4.5라는 기준점이 무색해질 정도로 오바가 너무나도 잘났던 그런 경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바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쿠 역배 프렌 그리고 오버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한신과 요코하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신 선발 투수가 하야카와 타이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인 투수고요. 이번 시즌 뭐 1승 0패 기록하고 있긴 한데 뭐 어쨌든 이 선수도 이제 아직까지 경험치가 많진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한번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한신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앞으로는 요런 루키 투수들을 많이 선발 등판을 시킬 겁니다. 뭐 불펜 투수들도 선발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을 거고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신은 이미 이제 리그 우승이 확정이 됐고 이제 바로 또 플레이오프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하나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지금부터는 뭐 타선적인 퀄리티도 좀 검증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루키 투수들도 한 명 한 명 선발 등판을 시키면서 기회도 좀 주고 좀 새롭게 발굴을 하고 이런 좀 장난질을 치는 경기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코하마 선발 투수가 오늘 안드레 잭슨 선수가 올라옵니다. 이번 시즌 10승 6패 방어율 2.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뭐 안드레 잭슨이야 제가 늘 이제 프리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본인 홈구장 요코하마 스타디움이랑은 상성이 좀 안 맞습니다. 방어율 4점대에 육박하는데 안드레 잭슨의 이번 시즌 강점은 원정 경기입니다. 1점대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상당히 원정에서 거의 홈런을 안 맞는 그런 형태의 투수이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안드레 잭슨이 직전 경기 야쿠 상대로 7이닝간 무실점 역시나 좋은 피칭 내용 보여줬고요. 이번 시즌 한신 상대로도 5경기 선발 등판했지만 상대 방어율이 2점대밖에 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상대 방어율도 그렇게까지 나쁘다라고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방어율 2점대라는 거는요. 보통 이제 6이닝 동안 1실점 정도 많이 해봐야 2실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경기 그래서 어떤 구간으로 좀 접근을 해줘야 되느냐 제가 이제 일본 야구를 봐온 지도 좀 꽤 오래 되었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약 한 이제 4년 정도 일본 야구를 전문적으로 형들한테 최고 주력 분야로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서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제 팀들도 있고 좀 거르는 팀들도 있긴 한데 제가 그래도 한신이랑 요코하마 경기들은 아무래도 좀 많이 지켜봐왔습니다. 후반기 때도 좀 많이 봐오기도 했고 근데 한신이 지난 시즌에도 지난 시즌 뭐 지난 시즌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우승을 좀 확정을 지었을 때 한신이 보통은 하는 게 빠따입니다. 빠따. 그러니까 이렇게 선발 투수들 이렇게 실험하는 식으로 내던져 놓고 어떤 부분에서 이 빠따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끌어올리면서 막판에 빠따 스퍼트를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오늘 이 경기 아무리 원정 안드레 잭슨이라고는 합니다만 한신이 오늘은 마운드보다는 빠따에서 뭔가 좀 힘을 낼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경기는 저는 5.5긴 하지만 오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 경기는 뭐 한신 승에다가 한신 역배 받았으니까 프랜승 이제 보시고 배당 아쉬우신 분들은 요코하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요코하마가 승리하는 그림에서 1점차, 2점차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다득점 경기가 날 것 같아요. 오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요미우리랑 히로시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경기들도 줄줄이 우천 취소되는구나.
인천 취소, 수원 취소. 그러면은 신세계랑 KT가 둘 다 취소가 된 거죠. 이거랑 이거 둘 다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미우리랑 히로시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미 선발 투수가 야마사키 이오리입니다. 10승 4패, 방어율 1.74점대고요. 히로시마 선발 투수가 오세라 타이치입니다. 7승 8패, 방어율 3.29점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미우리 선발 투수 야마사키 이오리가 히로시마 상대로 나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마사키 이오리는 이제 상하 커맨드를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볼 끝이 중요하고 홈 경기에서의 구위값이 중요한 선수라서 홈 경기 선발 등판할 때 늘 어쨌든 성적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홈 경기에서 피안타율이 조금 높아져요. 이게 본인 구위를 믿고 좀 공격적으로 피칭하기 때문인데 다만 방어율은 홈 경기에서 더 낮습니다. 그만큼 좀 주자는 쌓이는 편이긴 한데 대부분 홈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낸 적이 많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히로시마 상대로도 이번 시즌 방어율 1점대를 또 기록해주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히로시마 상대 홈 경기 성적이 훨씬 더 또 좋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히로시마의 오세라 타이치 형님은 이제 진짜 좀 은퇴까지도 이제 슬슬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오세라 타이치가 뭐 지금 당장 은퇴해야 될 나이는 아니긴 합니다만 예전에 전성기 때의 느낌, 23년도 때 그때 진짜 히로시마 1선 발급의 느낌은 분명히 아니라는 게 느껴지죠. 원정 경기 방어율이 무려 5점대까지 치솟게 되면서, 그리고 최근 여름 이제 후반기 들어와서 8월 달에 방어율도 5점대, 그리고 9월 달에 방어율도 4점대로 사실 그러니까 좋은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최근에도 요미 상대로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홈런도 2방이나 맞았죠. 그만큼 이제 구위값이 이제는 예전만 하지 못하다. 특히나 후반기 넘어오면서 구위값이 더 떨어지게 되면서 이런 장타도 많이 나오고 있는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거는 요미우리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요미우리가 마해는 못하더라도 일반승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바라보고 4.5점대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요미우리의 선발 투수 야마사키 이오리가 엄청 오늘 잘 던질 것이다라는 것도 예측은 됩니다. 이런 기준점에서. 다만 이제 불안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쿄돔에서 오늘 요미우리가 1.5배당을 받았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이게 1.5배당이라는 거는 이제 뭐랄까요, 야구라는 종목에서 굉장히 위험한 이제 배당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홈팀이 1.5배당을 무조건 뭐 배당 명령이긴 합니다만 딱 떨어지게 받았다라는 것은, 특히나 도쿄돔에서 1.5는 1.5점대의 기준점은 굉장히 좀 치명적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건 맞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요미우리가 충분히 일반승을 할 만한 그런 데이터다라고 봅니다. 요미승에다가 승일무, 그 다음에 언더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라쿠텐과 세이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쿠텐 선발 투수가 코자 타츠키입니다. 이번 시즌 6승 6패, 방어율 4점대 기록해주고 있고요. 세이브 선발 투수가 오늘 타카시 코나입니다. 이번 시즌 7승 7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좀 아쉽죠. 그러니까 라쿠텐 선발 투수 코자 타츠키는 제가 이번 시즌 초반부터도 좀 눈여겨봤던 이제 루키 투수인데, 구위값, 그러니까 볼 끝이 정말 좋았던 선수였습니다. 회전수도 워낙 좋았고, 그러니까 라쿠텐이 보면은 이런 이제 볼 끝에 힘이 좋은 루키 애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저기 누구지? 걔 이름 뭐더라? 쇼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홈 경기에서 좋은 구위값 보여주는 루키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 좀 제가 기대를 갖고 봤던 선수가 이번 시즌 코자 타츠키였는데, 또 심지어 시즌 초반에는 너무 좋았죠, 피칭 내용이. 근데 후반기 들어오면서 좀 많이 망가졌습니다. 어쨌든 이제 홈 경기에서도 방어율 3점대, 원정 경기도 5점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투수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특히나 이 선수가 WHIP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자 출루율이 좀 많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기 운영 능력도 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실점으로 또 이어지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즌 또 세이브 상대로도 워낙 약했고, 세이브가 그때 또 불망망일 때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세이브를 상대로도 좋았던 기록도 없기도 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오늘 라쿠텐은 코자 타츠키의 어떤 이제 마운드에 대한 힘보다는
역시나 오늘도 빠따에 대한 좀 가능성을 믿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겠고요. 또 세이브 선발 투수 타카시 코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일단 회춘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구위값을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 그리고 이닝도 최근에 잘 먹어주고 있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홈런이나 장타를 많이 맞고 있지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단점이 그렇게 크게 없는 지금 상황이기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요, 이번 시즌 라쿠텐 상대로 정말 강했습니다. 라쿠텐 상대 이번 시즌 방어율 무려 0점대 기록해주게 되면서 또 이제 표적 등판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경기는 세이브가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게 라쿠텐이 승리하려면은 빠따로 그냥 조져버려야 되는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세이브 역배 보면서 프랜승에다가 오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오바 쪽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5.5점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세이브 역배 한번 시원하게 보셔도 나쁘지 않을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KT랑 한화, 국내 야구인데 요거 우천 취소라고 합니다. 오늘 폰세 등판인데 좀 아쉽긴 하네요. 그죠? 어제 뭐 많은 분들이 오늘 한화 쪽으로 많이들 이제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제가 좀 쎄하긴 하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이 너무 높아가지고 어제 약간 삼성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뭐 물론 이제 삼성 어제 적중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경기 여러분들 우천 취소입니다. 우천 취소기 때문에 내일 아마 이 똑같은 경기가 진행이 되나요? 내일 있네요. 그죠? 내일도 진행하기 때문에 요거는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인천 또한 오늘 우천 취소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두산 역배 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두산 역배 괜찮아 보였는데 일단 요거는 또 내일 또 제가 프리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C랑 롯데 경기 오늘 유일하게 하는 국내 야구 경기인데 일단 NC 선발 투수가 오늘 라일리입니다. 이번 시즌 15승 6패 방어율 3점대고요. 자, 롯데 선발 투수가 나균환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3승 7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롯데를 처음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롯데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상대하기 까다로운 그런 투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폰세도 폰세입니다만 이번 시즌 뭐 라일리도 미쳤죠. 이미 15승째를 기록하고 있는 정말 대투수이기도 합니다. 진짜 NC가 여러분들 외국인 투수 하나는 기똥차게 데리고 오는 것 같아요. 그죠? 매 시즌마다 이런 투수를 배출을 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방어율에서도 보시다시피 3.5점대 그렇게 좋은 수치가 아닌데 이유가 홈 경기가 좀 약합니다. 라일리가 원정이 오히려 더 강해요. 그리고 홈 경기가 조금 더 약한 모습. 그러니까 홈 경기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투구하다 보니까 장타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롯데의 나균환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방어율이 4점대인 게 놀랍습니다. 지금 이게 3.96점대인데 이게 놀라워요. 직전 기아전에서도 4이닝간 3실점. 사실 이 선수는 5이닝도 못 채우는 경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5이닝 동안 2실점만 넘겨버려도 사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3, 4점대의 방어율이 돼버리는 거라서 그러니까 저는 나균환이 갖고 있는 그 세부 지표, 뭐 장타율이나 이런 뭐 피안타율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얘가 왜 아직까지 방어율이 4점대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번 시즌 NC를 상대로도 6이닝간 무실점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 뭐 나균환 선수도 아시는 롯데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후반기에 좀 강해져요. 22년도 때였나요? 그때도 보면은 이제 9월 달에 방어율 0점대인가 1점대인가를 찍었던 적도 한 번 있긴 하거든요. 그만큼 얘가 좀 이제 후반기 들어가면서 본인들의 단점을 보완하면 좀 강해지는 그런 타입이긴 합니다. 다만 어쨌든 나균환 선수의 문제점은 제구력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NC가 대량 득점을 할 만한 어떤 그런 이제 구조들은 갖춰진다라는 것이겠고 롯데 같은 경우에 사실 문제가 될 만한 게 장타잖아요. 얘들이 보면은 득점은 잘하는데 그 이제 전체적인 이제 10개 구단 통합적인 평균을 보면은 롯데가 문제가 되는 게 안타도 많고 득점도 많긴 한데 장타가 거의 없어요. 장타가 문제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라일리의 문제라고 평가되는 홈 경기 장타가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NC 승쪽 보면서 어쨌든 이 경기는 그래도 라일리가 홈에 좀 약하고 나균환 선수의 선발 등판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버까지 NC 승에다가 오버까지만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좀 쎄한 느낌은 뭐냐면 이제 국내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국내 야구가 나머지 경기들 다 취소되고 한 경기만 딱 할 때
꼭 거기서 사고 나는 경우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우리가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전 경기 프리뷰를 깔끔하게 끝 맞춰드렸고요. 주간 오늘 무려 5연승 도전 구간입니다. 최근 뭐 주간 같은 경우에는 15일 중에 12일이 수익입니다. 그리고 4일이 올킬이기 때문에 최근 또 2연속 올킬도 만들어냈죠. 주간은 정말 뭐 거진 웬만하면은 적중해드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또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또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께서는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댓글창 오픈 카톡 그리고 카카오톡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로 연락 주시면 바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있을 또 해외 축구 또 있습니다. 또 해외 축구 구간에서도 그리고 메이저리그 3연승 구간에서도 그냥 또 싹 다 한번 주야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제 구독자 게시판에다가 해외 축구 많은 날에는 뭐 고배당 이런 것도 좀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